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내내 약보합권으로 등락을 반복했었는데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약보합권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내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답답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해법을 찾아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그 해법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톡톡한 주선생에서는요.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여러분들의 주식 길잡이가 되어드릴 주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시황, 주식 섹터, 업종 분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가장 유망하게 움직일 그 히든 종목까지 저희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립니다. 저희 방송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죠. 바로 이슈를 교육하는 이 생방송 50분 동안에만 교육 자료가 담긴 교육 자료집을 무료로 노란 특방에다가 드린다는 점입니다. 50분이 지나면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하셔서 이 종목 교육 자료집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 한번 해드려야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요. 여러분들의 수익의 행복을 안겨다 드리는 분입니다. 바로 박건영 대표님이신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톡톡한 주선생 수요일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 물 먹은 솜과 같이 무거웠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한방눈과 산타는 온데간데 없고요. 진눈깨비만 흩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해법을 주실 분 오늘 모셨는데요. 2주 만에 힘들게 모셨습니다. 바로 박건영 대표님인데요.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건영 대표입니다. 요새 경기 침체 얘기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불과 3월 달까지만 해도 $200까지 간다고 그 비관론들이 전망들이 매우 우세했는데 이제는 유가가 빠진다고 이거 경기 침체라고 또 후행적인 지표를 대입하면서 시장의 공포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 그리고 고강도의 긴축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정신만 차리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정신으로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종목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찰칵 찍으셔서 무료 노란 톡방에 편하게 입장하셔서 좋은 종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대했습니다. 12월에 산타가 온다, 또 연말 랠리가 펼쳐질 거다. 하지만 그 기대감이 조금씩 없어지는 분위기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야 될까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면서 사실 이제 그 연준의 입장은 뭐 피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게 또 살짝 시장에서 불면서 약간의 희망을 조금 과도하게 저는 좀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지수가 오르면 또 꺾이면 또 올라가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시장은 또 이제 고구마물을 먹은 듯 답답한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우선은 최근에 이제 이슈들을 좀 안 살필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이게
멘탈 싸움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연말 제가 지지난주 방송 때도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연말 랠리, 산타 랠리 그거는 투자자의 염원일 뿐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냉정하게 드렸습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만 크니까 차라리 기대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봤을 때는 12월 시장도 저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티멘탈이 아주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있어서는 지금 대주주 양도세가 연말에 이제 좀 배당 낙일과 함께 같이 이제 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한국 증시에 매도가 항상 많이 나오는 게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변동성이 좀 큰 만큼 어느 정도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시고 1월 랠리를 저는 좀 준비하자 이렇게 좀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준의 피복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약간의 희망을 너무나도 크게 부각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버티는 게 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수익의 행복 대신 수익의 행복 이외에도 2차 전지의 남자, 반도체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최근에는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동안 각광받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 2차 전지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테슬라 감산 우려 이야기도 있었죠. 냉정하게 봤을 때 2차 전지는 참 좋은 산업이라고 방송에서도 뭐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감산 얘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에 좀 빌미를 제공한 것 같은데, 냉정하게 지금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을 감산한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중국 전기차 침투율이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게 얼마나 되냐면 지금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 보급률이 3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7, 8%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거리 돌아다니시면 아이오닉이나 EV6 이런 전기차들 가끔 보이시죠? 친환경 번호판 달고. 근데 중국은 지금 30% 가까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하이 공장에서 공급을 좀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테슬라가 실적 꺾이는 거 아니냐, 감산 얘기가 테슬라 최초로 나온 건데 너무 우려를 반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침투율이 너무 앞서가는 국가에서는 공급 조절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동안 증산만 해온 테슬라가 어느 정도 좀 수요 공급을 탄력적으로 좀 조절하는 것도 수익성 보존의 일환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2차 전지는 뭐 항상 조정 나올 때마다 항상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변동성이 아주 큼직큼직하게 나오면서 산업이 좀 한번 맨날 이제 호평만 받다가 악평이 나오면서 쏟아지는 게 2차 전지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프리미엄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프리미엄도 충분히 많죠. 그래서 변동성 구간을 좀 잘만 이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업들이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커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쫄지들 말고 산업의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의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고 우리가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 한번 보시면요. 2차 전지의 남자답게 2차 전지가 TS, 상신 EDP, 그리고 신흥 SEC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방송 50분 동안만 보셨더라도 진성 TEC 혹은 TSE 그리고 삼강 MNT 같은 종목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우리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32.3%죠. 그리고 TSE는 14%의 수익, 삼강 MNT는 9.8%,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20%,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의 행복에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생방송 50분 동안에만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하셔서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우리 톡방 이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수익률 보시면 저는 궁금했던 게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관련주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께 저도 처음 권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녹스라는 회사는 사실 좀 지주회사라는 격입니다. 자회사를 여러 곳 두고 있는데 그 자회사 중에서도 아주 짱짱한 기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녹스가 잘 올라가게 된 이유는 저기 자전거 관련 그런 좀 섹터로 엮이면서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들고 있다 보면은 자회사들이 중간중간 이슈로 엮일 때 지주회사가 보통 시총이 사업회사보다는 몇 배는 작기 때문에 쉽게 좀 오버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라는 종목은 자전거로 이번에 엮여서 조금 올라간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처음 권해드렸던 이후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3D 낸드 네. 관련 주인데 이건 또 어떤 매매 포인트가 있어서 전문가님께서 들어가셨나요? 우선 서두에 소개해 주셨던 대로 반도체하고 이제 2차 전지는 참 많이 제가 복귀하고 참 좋아하는 산업인데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습식 세정 장비라는 공정 장비를 만듭니다. 이제 일본의 자회사도 있고 매수 포인트는 일단 수주잔고예요. 제우스 수주잔고가 지금 역대급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시장이 조정이 오는데도 급등주 마냥 그냥 이렇게 올라갔죠. 차익 매물이라는 것도 없고 조정도 없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참 매매하기 어려운데 수주잔고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중에서도 선택을 받아서 아주 소수의 종목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좀 결과를 아주 좀 타이밍이 좋게 이런 시장에서도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무료 노란톡방에서 항상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번에 조금 운이 좋게도 좀 저런 결과로 보답받은 것 같다. 그 배경에 있어서는 당연히 튼튼한 호실적과 수주 실적이 역대급 신고가를 쏘고 있기 때문에 주가로 조금 화답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인트를 수주 잔고로 드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이런 시장이 떨어져도 하방 지지를 잘해주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라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있고 강한 종목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이 48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네. 우리 톡방에서는 전문가님 톡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톡방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는지 수익이 최근에도 좋던데요? 맞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제가 종목을 이제 많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알수록 다다익선이 아니라 되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알짜 종목만 항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이제 좀 PR을 조금 하자면 이제 국내 증시나 이제 해외 시황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슈가 나왔을 때 특히나 초보자분들께서는 공시가 해석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도 이제 주린이 시절 때는 공시를 하나 보면은 몇 시간씩 읽어봐도 이게 뭔 공시인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고 풀어드리고 그러한 부분이 여기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뭐 노란톡방에서는 중요한 게 수익률 인증이겠죠. 수익률 인증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상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강조드리는 거, 원칙과 이제 멘탈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회원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입장하셔가지고, 이렇게 후기들도 많이, 이쁘게 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수익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는 모아올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제가 캡처하는데 좀 정신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모아왔는데, 자, 여기 좌측에 보시면 226.36% 조작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항상 제가 드렸던 종목들에 한해서 터져 나오는 종목들은 두 자릿수 수익률은 항상 이상이고 더 간다면 세 자릿수 수익률까지 끌고 오시는 현명한 시청자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노란톡방 PR을 하고 참여 방법은 뭐 다들 방송에서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실 거예요. QR코드 찰칵 찍으시면은 바로 입장되시니까 생방송 중에서도 제가 이제 관심주, 추천주,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을 노란톡방에 실시간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야만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입장하셔서 좋은 종목 공유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박건영 대표님의 노란톡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수익 인증이 나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하락장 속에서도 힘있고 강한 종목들만 여러분들에게 엄선해서 드리기 때문에요. 이런 수익률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수익률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했으면 이 생방송 50분 동안에만 함께 했더라도 진성 TEC 건설기계 업종이죠. 32.3%, TSE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요. 14%, 삼강 M&T LNG 관련주인데 9.8%의 이런 다 합해서 50%가 넘는 수익률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하락종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바로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런 수익들 나도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해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에는 포착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그리고 두 번째는 항공주, 세 번째는 웹툰, 콘텐츠 관련주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주가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리오프닝 맞습니다. 중에서는 이제 막 엔터, 게임, 여행, 레저, 뭐 카지노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화장품이랑 그리고 항공주를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2014년도, 2015년도에 중국 증시가 이제 아시아의 용이라고 해서 신흥국 증시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구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차트를 못 보여드리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대중 소비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화장품주였습니다. 이제 조금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 게 중국에서 이제 따이공이라고 해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한국에 와서 화장품을 사재기 해서 본국에 가서 되팔기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장품주들의 매출액이 폭증하면서 중소형주, 중견, 대형주 상관없이 엄청난 버블을 형성하던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이라고 한다면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게임도 엮여 있고 항공, 여행 모든 산업에서 다 엮여 있습니다. 조선, 뭐 2차 전지, 반도체 다 엮여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과거에 특히나 화장품주들이 한국 증시에서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보였다. 왜냐면은 전 세계 최대 소비 국가가 결국 중국이기 때문에 소비라고 한다면은 일단 화장품, 대중 소비주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화장품주가 또 오늘 중국의 또 리오프닝 기대감에 또 방역을 완화한다는 소식들에 화장품주들이 중간중간에 좀 저점에서 반등세를 조금 모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를 제일 첫 번째 뽑아왔고 그 다음에 또 대중 소비주로 같이 또 엮기에는 좀 포괄적이지만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방역 완화가 실시되면서 국가별로 다르지만 리오프닝 하면은 항상 이꼬르가 항공주였어요. 여행 항공주. 그래서 항공주도 본질적으로 당연히 봐야 되고 그리고 항공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적자 실적에 유상증자의 자본 감소에 여러 가지 이제 좀 힘든 시기를 고난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걸 또 살펴볼 거고요. 웹툰 콘텐츠는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이렇게 좀 엔터 미디어 이렇게 좀 포괄적인 분야가 아니라 소분야인 웹툰 뭐 이런 좀 K 콘텐츠, K 웹툰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중소형주들이 중간중간에 강하게 순환매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세 가지 이슈를 포착 이슈로 뽑아왔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화장품주부터 할게요. 최근에 정부가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는 그 기대감 속에서 또 한 번 상승을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과연 어떠한 이슈를 포착하셨을까요? 우선은 아까 정리해드렸던 대중소비주 한다면은 원래 화장품을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중국하고 이제 과거 이제 2016년도 사드 갈등 이후로 게임이나 이제 화장품 관련 이제 섹터들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 이유가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수입하는 화장품의 매출 의존도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실제로 국내 기업 실적들이 많이 꺾이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이라는 종목은 138만 원까지 갔던 황제 주식이라는 별명을 들었는데 지금은 주당 7만 원, 60만 원, 7만 원 하는 되게 비운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화장품을 또 좋은 기업이라면은 한 번쯤 다시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서 화장품 관련 종목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연우라는 기업이 있고 한국 화장품, 이츠한불, 코리아나, 아모레퍼시픽은 당연히 아실 거고 LG생활건강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LG생활건강은 과거의 황제 주식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간단하게 놓고 보면은 연우라는 기업도 참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좀 업종이나 이런 게 살짝 소비주 형식에 좀 속하다 보니까 중국에 항상 치우치는 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왔고
최근에는 또 이게 조정도 없이 이렇게 그냥 수직자로 그냥 이렇게 올라와 버리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수급적인 기대감으로 이제 좀 땡기는 것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게 조금 더 앞서간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도 사실 뭐 볼만한 포인트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기대감을 사실상 올해 상반기 때부터 여행, 항공, 화장품, 대중소비주, 그다음에 마스크 해제된다고 색조, 여러 가지 이제 메이크업 하는 도구들, 그런 종목들이 특히나 시가총액 1,000억 원대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상반기 때 생각해 보시면은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엮인 게 많지, 별도 실적, 연결 실적과 별도 실적을 나눠 본다면은 거의 4년 연속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조금 약간은 피할 필요가 있다. 굳이 탑픽 종목 놔둬놓고 이렇게 좀 이미 올라가는 종목 살 이유도 없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굳이 적자 기업을 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한 종목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츠한불 이런 종목도 이제 좀 화장품 관련주로 엮이는데 얘도 제법 볼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해 실적이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연결 실적으로는 흑자를 겨우 찍지만 별도 실적으로는 지금 합산 적자가 사실상 거의 500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3천억대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총이 작은 것도 아니고, 시총이 작으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실적도 그만큼 좀 아쉽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내리겠고, 그 다음에 생활건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까 단가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30만 원이 아니라 과거에 178만 원짜리 갔던 8만 원까지 갔던 황제 주식이 지금 69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차트가 역배열로 꺾어내림에 있어서 이게 사실상 반등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중국 측의 이제 리스크가 매우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적도 꺾이면서 내려가면서 기대감을 많이 줬는데 개인 투자자 반발 매수가 그래도 과거에 황제 주식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한 주가가 마이너스 20-30% 조정이면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하는데, 사실상 지금 인고의 시간을 겪고 있죠.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거의 7년 전 주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형주에 속합니다. 근데 그만큼 물론 이익적인 부분에서 시총 10조 원에 어느 정도 좀 증명을 조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업황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생활건강까지 했고, 화장품 섹터 과연 박건영 대표는 뭘 좋게 볼까? 과거 대중소비주 때 그렇게 이제 화장품이 많이 올라가던 걸 보면서 그때 당시 시장에서도 제가 그때 중국 증시 버블을 제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또 이제 리오프닝 한다고 기대감을 살짝 주니까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증시에서는 또 중소형주 위주로서 또 발짝발짝 발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뭘 좋게 볼까? 진짜 좋은 기업으로 뽑아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아나운서님과 하나 둘 셋 하고 노란톡방에 바로 종목명을 공개하고 매수가 손절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아나운서님 3초 세고 공개할까요? 하나 둘 셋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해볼까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노란 톡방 안에 종목 자료집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탑픽 종목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모두 물음표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모두 다 공개가 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엄선하신 탑픽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그리고 마스크 의무화 해제 기대감 속에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연우 그리고 한국 화장품, 이츠한불 그리고 코리아나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을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화장품 네. 관련주에 최근 주가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계속 상승 탄력이 있는 시점 속에서 지금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매수를 하면 좀 안 됩니다. 늦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이제 네. 기대감이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아니고 근 몇 거래일 이상 화장품주들이 꺾어 올렸잖아요. 지금 급하게 매수하면은 다시 또 중국에서 뭐 살짝 찬물만 끼얹어도 다시 또 역배열로 쓸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과 함께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기대감 하나만 증명됐습니다. 지금 중국이 PCR 관련 검사도 완화하겠다고 한 지가 바로 오늘이고 며칠 안 돼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대감에 뉴스에 바잉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오늘 이제 공개해드렸던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린 종목도 매수가 손절가를 어느 정도 좀 적정 범주 이하로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좀 제시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면서 지금 또 기대감만 불 때 매수하면은 절대 안 되겠다. 어느 정도 눌림목이나 조금 더 후퇴할 때 매수해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기대감 속에 매수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눌림목이 있거나 조정 시에 매수를 하라고 이제 전략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러한 종목 자료집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정확한 차점까지 노란 톡방 안에서는 다 제시되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하셔서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항공 관련주인데요. 항공주들도 최근에 좋죠. 아이아타가 내년 항공기업의 수익성 회복을 전망하면서 최근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은데 사실 일본이나 지금 베트남 쪽으로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까요? 우선은 오늘 ACC 저가항공사 대표적으로 제주항공 이런 종목들이 네, 제주항공이 좋더라고요. 네, 최근에 유상증자까지도 신주 물량이 상장이 되고 오늘만 이제 7% 넘게 올랐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항공주도 사실 과거에 이제 전성기가 2017년, 2018년도 국제 여행객들이 급증할 때 그때 항공주들이 지금의 2차 전지 산업처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연평균 성장률을 거의 8에서 10% 해나가는 엄청난 성장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변수는 바로 1, 2년 뒤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솔직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사가 특히나 체급이 작은 저가 항공사들은 유상증자의 자본 잠식에 여러 가지 좀 힘든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부터도 계속해서 항공주들이 중간중간에 들썩였던 그 이슈가 리오프닝이라는 거였는데 지금 여전히 저는 좋게 보는 항공주들은 여전히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저가 항공사들이 당연히 실적에 날개를 달면은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체급을 가지고 있지만 성장에 대한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뭔가 숫자가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면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적자예요. 적자고 벌써 지금 3개년 적자 실적만 해도 거의 8천억이 됩니다. 8천억. 제주항공의 시가총액이 9,400억인데 8,400억 이상의 그 적자를 찍었어요. 그만큼 회사가 힘들고 인력 구조 조정하고 승무원분들 무급휴가 가고 그만큼 힘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가이던스를 잡을 때 계속해서 좀 희망적인 부분으로 내년에는 좀 그래도 여행 좀 가겠지, 내년에는 실적 좋아지겠지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논리가 비약하지 않나, 숫자에 대해서 아직 증명이 안 됐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항공주들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TA항공, 한진칼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 조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실적을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역대급 실적을 물류 운송으로 찍어버렸어요. 화물 운송으로 찍었죠. 그만큼 튼튼한 기업인데 과거에는 대한항공이 LCC 항공사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FSC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해서 저가 항공사에 반대되는 말인데 체급이 있는 항공사예요. 근데 LCC 업체들이 과거에 항공업계에 들어오게 되면서 치킨 게임을 막 시작합니다. 기존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구도였던 게 제주항공 들어오고 중견 항공사 막 들어오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수익을 나눠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장에서. 근데 그래도 과거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던 이유는 국제 관광객이 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뒤로 대한항공이 힘든 시기를 또 겪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체질 변화를 했습니다. 화물 운송으로 당연히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를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1년마다. 그만큼은 뭐겠어요. 아까 제주항공을 설명드렸을 때 시가총액이 9,400억인데 3개년 적자 실적 합산만 해도 8천억이 넘는다 말씀드렸죠. 그만큼 진에어나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항공사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여전히 적자가 예상이고 4분기 실적이 가까스로 흑자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LCC 업체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아까 방금 앞서 살펴봤던 그 진에어랑 똑같죠. 얼마나 힘들면은 유상증자를 거의 1년마다 실시를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당 2,000원 단가가 됐는데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티웨이 항공 기준으로 대략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또 차트만 놓고 봤을 때 반토막 이상 났네, 마이너스 한 60, 70% 찍어가는 주식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하다가는 또 기대감이라는 게 또 소멸되면은 또 적자 실적 올해까지도 적자고 내년에도 만약에 적자 못 돌리면은 역배열로 전저점을 이탈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살짝 지금까지는 좀 시총이 작거나 LCC 업체들은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서 에어부산도 마찬가지죠. 유상증자 보시게 되면 1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그러니까 항공업계가 이만큼 힘들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자, 오늘의 탑픽 종목 사실 지금 화면에 놓고 보시는 차트만으로 뭔지 아실 겁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상 뭔지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초보자분들께서는 종목명을 확실히 찝어주셔야 아시니까 무료 노란톡방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항공주들은 제가 대부분은 좀 비관적으로 좀 얘기했죠. 물론 좋아질 수는 있지만 굳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나 폭락한 시점에 좋은 종목들도 다 60, 70%, 많게는 80%까지 빠졌는데 항공주 기대감을 심기에는 살짝 좀 논리가 비약하지 않나. 내년 실적 어떻게 될지 일단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면서 그래도 항공주 탑픽 종목은 있기 때문에 박건영 대표의 탑픽 종목을 지금 바로 무료 노란 톡방이 공개할 테니까 하단에 나오시는 QR코드 찰칵 찍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 이 탑픽 종목 알려주셨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뿐만 아니라 종목명 다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모두 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이 모든 걸 알아야지 진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 모든 종목 자료집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아쉬우니까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이 하방 압력이 강한 시장 속에서 이러한 수익률 모두 다 챙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생방송 50분 동안에만 함께 하셨더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진성 TEC 건설기계업종 32.3% 수익을 맛있게 실현하셨고요. 또 TSE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요. 14%를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삼강 M&T 같은 경우는 LNG 관련주죠. 9.8% 거의 10% 가까운 수익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수익률 이 힘든 시장 속에서도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7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 수 있는 이 기회 17분, 이 생방송 50분 동안에만 가능하니까요. 바로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항공주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공주,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로 뜨뜻미지근했다가 내년에는 실적이 좀 좋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슈 종목으로 뽑아주셨는데요. 이 실적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아직 들어가야 되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엄선한 탑픽 종목에 관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이 모든 것들이 노란 톡방 안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가셔서 모두 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웹툰과 콘텐츠 관련주죠.
최근에 콘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해서 호평이 나왔죠. 근데 우리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를 보시고 이러한 테마를 포착하셨나요? 우선은 뭐 오늘 나왔던 얘기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웹툰을 소재로 일본에서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작을 한다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웹툰하고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아까 화장품주에 버금가는 이제 좀 상승세를 연출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시장도 계속해서 커나가는 시장이고 결국에는 현재는 콘텐츠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재산적인 게 되어버렸습니다.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어떤 종목을 또 살펴야 될지 제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봤는데, 자, 대표적으로 K-웹툰 오늘 나왔던 이 이슈가 일본 전초 기지로 글로벌 수출 전략을 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엮이는 게 미스터 블루, 그다음에 대원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상화 네트워크스, 콘텐츠리 중앙, 네이버까지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웹툰 콘텐츠 관련주로 엮기에는 너무 큽니다. 너무 커. 그래서 사실상 그냥 콘텐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 콘텐츠 기업. 이런 종목들, 미스터 블루, 대원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항상 이런 뉴스만 나오면은 왔다 갔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실 건데, 자,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자, 이따가 이 섹터를 또 제가 리뷰를 하면은 또 아까처럼 방금처럼 항공주 관심 종목을 공개했던 것처럼 무료 노란톡방에 공개가 될 건데, 중요한 건 여기 6종목 중에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제 관심주가. 그러니까 이 6종목 중에 관심주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실 거잖아요. 제가 이제 관심주를 또 공개할 테니까 많이 입장해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는 거고요. 미스터 블루. 이 친구는 이제 콘텐츠 웹툰 관련 기업이에요. 과거에 언택트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원래는 주당 1,000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2월달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기서 15,000원까지 갔어요.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은 이 기업이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언택트 관련주로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분류가 되었었죠. 언택트라고 하면은 뭐 웹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OTT도 있을 것이고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언택트라는 개념이 코로나 이후로 엄연히 생긴 신조어이기 때문에 그때 언택트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전례 없는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코로나가 이제 종말된다는 언젠가는 종말된다는 그런 어느 정도 좀 한계 장벽 때문에 그 주가가 좋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어느 정도 좀 수급적으로 엮이게 되면서 콘텐츠 관련 그런 좀 이슈가 조금 부각되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원미디어는 지난주 방송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무료 노란톡방에 제가 이때 2021년 1년 전이었죠. 여기 이제 한 14,5천원에 종목을 아무도 안 볼 때 언급을 드렸는데 그 뒤로 4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랬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콘텐츠, 웹툰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좀 관련이 있지만 종합 유통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장난감 피규어를 유통한다든지 닌텐도 관련 유통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개를 다 이제 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좀 볼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과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미스터 블루가 움직인 것처럼 아주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얘가 오늘 시총이 대연미디어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과거에 55,700원 고점을 형성했을 때는 거의 4배가 갔으니까 시가총액이 6천억까지 순식간에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1,500억짜리가 6천억까지 간 거예요. 펀더멘탈과는 무관한 급등세였습니다. 이렇게 수급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기업이었고요. 그 뒤로는 결국에 처참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가볍기는 한데 초보자분들께서는 매매하시기에는 부적합한 종목이다, 부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도 사실상 시가총액이 금일 기준으로 3천억에 육박하는 그나마 조금 큰 기업인데 실적을 또 돈을 잘 벌지는 않아요. 그래서 콘텐츠, 웹툰 관련 기업들의 공통점이 실적은 사실상 별로 볼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슈로 엮이면서 이렇게 강한 윗꼬리를 달면서 차익도 나오고 장중에 순식간에 10% 급등했다가 1분 만에 내려오고 막 이런 움직임을 어지러운 움직임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초보자분들한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 플랫폼 IT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전형적인 IT 기업이죠. 근데 주가 조정이 심했던 이유는 정치권에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를 어느 정도 독점 플랫폼 기업이라고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투심이 좀 꺾였어요. 네이버나 이제 어느 정도 카카오 같은 기업을 한국판 아마존이다, 한국판 넷플릭스다 이렇게 그만큼 칭송을 했었는데 유동성 장세가 저물어가고 실적 또한 어느 정도 증명은 하고 있지만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조정을 심하게 받았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툰 콘텐츠 다 엮이는 종합 플랫폼 IT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웹툰 콘텐츠 다픽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서 관련 기업들을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여기 6개 종목 중에 없습니다.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 글자고요. 저점이 한 4,000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1,100억 수준입니다. 시총이 작아요. 그래서 이 기업도 웹툰 콘텐츠 관련 종목으로 엮이기 때문에 무료 노란톡방에서 지금 카운트다운을 3초 세고 바로 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셋.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웹툰과 콘텐츠 관련돼서 탑픽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손절가, 목표, 지금 이 화면에서는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언급해 주신 이 6개 종목 안에서 없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바로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모두 써져 있는 종목 자료집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아쉬우니까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수익률 보시면요. 이 하락하는 장 속에서 우리에게 힘있는 종목으로 다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시장에서 하락할 것 같으면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힘있고 그리고 강한 종목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분인데요.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힘있는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8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이제 네. 마지막 코너 시간이에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히든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우선은 섹터를 오늘 3개를 리뷰했죠. 네. 한 섹터당 한 종목, 3개 플러스 알파 한 종목인데 그 알파가 과연 뭐가 될까요? 앞에 설명드렸던 섹터 3개 중하고는 겹치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서 당연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전저점 부분에 계속해서 깨 내리려는 좀 강한 흐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업황이 너무 튼튼하고 실적 또한 매우 건재한데 중요한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사이클이 좀 나왔던 이유로 좀 외면받고 좀 소외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말은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는데 변한 거는 투자자의 마음뿐이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고 더 궁금하신 게 이제 사실상 아나운서님께서 또 물어봐 주실까요? 제가 힌트를 중간중간에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종목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테마인지, 그렇죠. 몇 글자인지. 우선은 글자 수는 4글자예요. 네. 4글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려우시니까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역시 반도체인데 반도체. 기판 관련주로 엮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판. 지난해 이제 상반기에 그 상반기와 하반기 때쯤에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이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을 형성했거든요. 그 뒤에서 이제 그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서 IT 수요에 대한 좀 부진함, 그럴 거란 우려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 대비해서 현재 조정률이 얼마나 되냐면은 대략 한 40%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가까이 되는 우량 기업입니다. 우량 기업. 또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드리자면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
그러니까 증설을 한다는 것은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분기, 3분기 실적이 다 서프라이즈고 내년 실적은 어차피 약간은 좀 감익이 예상됩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좀 그런 우려감이 좀 그 IT 업체들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단가는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는데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자면 앞에 대덕이 들어가면 대덕. 그럼 대덕 플러스 두 글자 하면 네 글자가 되는 거죠. 대덕 땡땡. 다 아시는 주시네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한 번씩 쳐주세요.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네, 전문가님. 근데 사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부진한 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맞습니다. 때 과연 그렇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는? 반도체가 항상 이제 슈퍼 사이클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주가가 시원하게 가지 않습니다. 항상 우려를 겪으면서 다운 사이클도 겪고 그 중간에 호황도 오고 이렇게 사이클 산업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사이클을 절대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분할 매수를 폭넓게 열고 하는 게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시크리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아무도 맞추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같이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2차 전지는 이제 폭락이 나올 때 제가 항상 매수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질질질 흘러내릴 때 매수 관점으로 보고 그다음에 하단을 어느 정도 열어주면서 분할 매수를 해 나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업황 같은 것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업황에 문제가 생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있어요. 개별 기업 리스크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튼튼하고 증설까지 이어나가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시에 방송이 끝나고 9시에 종목명을 다시 한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무료 노란톡방에서 사실 정답이 나왔어요.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건데 9시에 그래도 한 번 더 리마인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든 종목으로 반도체 그리고 기판 관련주를 주셨습니다. 네 글자고요. 반도체는 업황 사이클이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로 안 올려주고요. 9시가 되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기다리셔서 이 종목명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엄선하신 이 세 가지의 탑픽 종목 플러스 알파까지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럼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 말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간단하게 이제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항상 희망적인 것만 보시지 마시고 두려움에 맞서서 주식은 항상 계속해서 뭔가 고집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것만 항상 보면은 실망을 하고 그리고 오늘같이 리오프닝도 그 섹터로 다뤘지만 항상 기대감에 산다면은 주식을 항상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연말 분위기가 조금은 암울하지만 그래도 내년 연초에 새해에는 어느 정도 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써 수익 행복 박건영 대표, 저 박건영 대표와 함께 무료 노란톡방에서 향후 인사드리게 되면서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드린다는 인사드리게 되면서 마감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말 조금 암울합니다. 하지만 우리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라면 수익의 행복 누릴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 모든 수익의 행복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